사람은요, 젊을 때는 몰라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 같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돈도 조금씩 벌리고, 뭐, 나 괜찮은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게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보통 50대 후반부터입니다. 늦어도 60대 초반이면 다 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없어지고요. 사회적 관계가 빠르게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건 정적입니다. 조용함입니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진짜 나 혼자네. 내가 의지할 곳이 없네. 근데요,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왜냐? 의지할 곳은요, 미리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이 늙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자식? 국가? 친구? 연금?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진짜 기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늙어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 말고요. 카톡 단톡방에서 며칠에 한 번씩 떠드는 이름 말고요. 그냥 명절 때 전화하는 친척 말고요. 진짜 말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같이 가줄 사람. 내가 너무 우울하고 잠도 안 올 때 새벽에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척 안 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다음과 같이요. 무조건 정기적인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 보는 거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산책,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점심, 매주 수요일 저녁 통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쌓여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대화는 그냥 소식 나누기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감정 이야기, 건강 이야기, 두려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어야 그게 깊은 관계가 됩니다. 단둘이 부담스러우면 셋, 넷이서 소모임처럼 시작하세요. 혼자 가면 포기하게 되지만 3명 이상이면 그중 누군가는 계속 이어갑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누가 서운해할 것 같은 그런 관계. 그게 오래 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댈 곳. 사람입니다. 단순한 친구 말고 함께 늙어가는 진짜 사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건 진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스스로 나를 일으키는 힘. 자, 여기서 좀 무거운 얘기 갑니다. 사람이 늙으면 결국 언젠가 혼자 남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먼저 갑니다. 자식은 바쁘거나 멀리 갑니다. 친구는 하나둘 병원 아니면 요양원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혼자. 이걸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혼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의미에서 나옵니다. 늙어서도 나를 붙잡아줄 유일한 힘. 그건 바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쓰는 게 의미 있지? 오늘 하루 내가 뭐라도 남길 수 있는 게 뭐지? 이 질문에 자기만의 대답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역할을 만드셔야 합니다. 늙어서도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기둥 나만의 역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자식 다 키워놨고 이제 할 일 없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왜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 사실은요. 나는 내 인생의 역할을 잃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사람은요. 역할이 사라지면 우울해지고 그 우울은 몸까지 망가뜨립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진실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역할이 끊긴 순간부터 사람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글쎄요 하고 망설인다면 지금부터는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꼭 필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역할입니다. 여기 예시 보십시오. 동네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책 읽어주는 분. 아이들한테도 어른한테도 인기 최고입니다. 오늘 그분 안 오세요? 라는 말이 들리면 그게 역할입니다. 아파트 단톡방에 날씨 소식, 건강 팁 하나씩 올리는 분. 처음엔 아무 반응 없어도 몇 주만 지나면 기다리는 사람 생깁니다. 작은 손편지 써서 친구들에게 매달 한 통씩 보내는 분.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일주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요즘 어때요? 하고 연락 먼저 하는 사람. 그 한마디로 우울증 막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역할이 당신을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늙어서도 쓰러지지 않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 함께 늙어갈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만들기. 1년에 12번 보는 사람 말고 한 달에 12번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연락하세요. 너무 늦으면 전화번호는 남아도 사람은 사라집니다. 나만의 작은 역할 정하기. 나는 매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웃에게 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근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일으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존엄하게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당신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을 바꾸려는 준비가 된 분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단 한 명에게라도 연락을 하시고 당장 내 역할 하나만 정해보세요. 나는 동네 어르신에게 안부 인사하는 사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상처럼 말해주는 사람. 나는 나이 들었지만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간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늙어서도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기둥 나만의 역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자식 다 키워놨고 이제 할 일 없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왜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 사실은요. 나는 내 인생의 역할을 잃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사람은요. 역할이 사라지면 우울해지고 그 우울은 몸까지 망가뜨립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진실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역할이 끊긴 순간부터 사람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글쎄요 하고 망설인다면 지금부터는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꼭 필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역할입니다. 여기 예시 보십시오. 동네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책 읽어주는 분. 아이들한테도 어른한테도 인기 최고입니다. 오늘 그분 안 오세요? 라는 말이 들리면 그게 역할입니다. 아파트 단톡방에 날씨 소식, 건강 팁 하나씩 올리는 분. 처음엔 아무 반응 없어도 몇 주만 지나면 기다리는 사람 생깁니다. 작은 손편지 써서 친구들에게 매달 한 통씩 보내는 분.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일주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요즘 어때요? 하고 연락 먼저 하는 사람.
그 한마디로 우울증 막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역할이 당신을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늙어서도 쓰러지지 않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 함께 늙어갈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만들기. 1년에 12번 보는 사람 말고 한 달에 12번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연락하세요. 너무 늦으면 전화번호는 남아도 사람은 사라집니다. 나만의 작은 역할 정하기. 나는 매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웃에게 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근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일으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존엄하게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당신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을 바꾸려는 준비가 된 분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단 한 명에게라도 연락을 하시고 당장 내 역할 하나만 정해보세요. 나는 동네 어르신에게 안부 인사하는 사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상처럼 말해주는 사람. 나는 나이 들었지만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간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70이 조금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공원 한 구석, 나무 벤치 옆, 늘 그 자리에.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저분은 뭐 하시지? 왜 맨날 저기 있지? 근데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전부인 분이셨어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더 외로우니까, 누군가 지나가다 말이라도 걸어주길 바라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옆에 앉게 된 청년이 물었대요.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 나오세요? 그분 잠깐 눈 감았다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여긴 내가 혼자라는 걸 제일 덜 느끼는 곳이거든. 청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찾아왔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둘은 매일 조금씩 대화를 나눴고 몇 달이 흐르자 그 벤치는 두 사람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기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죠. 좋은 건 오래 못 갑니다. 청년은 어느 날 멀리 떠나야 했어요. 할아버지께 말했죠. 이제는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청년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괜찮아. 원래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 거더라. 청년은 돌아서서 눈물 삼켰고 그날 이후로 그 자리에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미래가 바로 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사람은 반드시 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혼자인 것보다 무서운 건 아무 역할 없이 하루하루 사라지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떠도 누가 날 찾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일도 없고 내가 뭘 해도 아무 영향도 없는 삶. 그게요, 사람을 죽입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을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둥. 스스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의미. 그걸 만들어야 살 수 있어요. 존엄하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정말 단순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이건 내가 하는 일, 이건 내가 있어야 가능한 일, 그걸 만들면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그게
노년의 생명줄이에요. 어느 날 당신도 나도 아무 연락도 없는 하루를 맞이할 겁니다. 휴대폰은 조용하고 문 앞엔 그 흔한 전단지도 없고 TV 소리는 들리는데 그 누구도 당신을 부르지 않는 날. 그때 당신을 일으켜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함께 늙어갈 사람,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나만의 의미.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그날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고,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기대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지금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던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요즘 외로운 어르신들 특징이 있어요. 겉으론 다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요, 밤에 불 꺼지고 나면 울어요. 왜 우냐고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니까. 자식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고, 어쩌다 와도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친구들, 하나, 둘, 병원으로 가고, 요양원으로 가고, 어느 날부터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바뀝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유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막 서러워요.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날 안 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조차 사라집니다. 기다림도 없고 화도 안 나고 아무 감정도 없는 텅 빈 하루. 그게 노년의 진짜 무서운 적입니다. 외로움은 처음엔 아픕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리고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갑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이 있다면 그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돌파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연결되는 것. 다시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삶에 연결되는 것. 이건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외로움에 익숙해진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연결법. 1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당신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단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삶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점,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만드는 것. 아파트 경비 아저씨여도 좋아요. 매주 한 번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매일 아침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묻는 누군가. 그 존재가 당신을 살립니다. 3점, 당신이 계속 해야만 하는 일을 만드는 것. 매일 식물에 물 주는 일도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에 댓글 남기는 일도 좋아요. 매일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쓰는 것.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외로움은 크게 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잠식됩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연결하세요.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화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82세, 5년째 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골목을 걷습니다. 누군가 인사라도 해주길 바라면서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청년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마 한참 지나서야 사람들이 알겠지. 냄새라도 나야 알 테니까.
그 말 들은 청년은 그 길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매일 저녁 그 길을 걷습니다. 인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날 이후 그 골목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하루에 서너 명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젠 내일이 기다려져요. 어르신,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 질문은 서울의 한 작은 경로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80대 어르신이 있었어요. 등이 굽었고 보청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분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어느 날 한 자원봉사자가 그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오늘 하루가 살아있는 선물 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분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다 알았거든요. 배우자 돌아가신 지 10년, 자식들 연락도 끊긴 지 5년, 심지어 말벗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까? 대체 비결이 뭘까? 그 비밀은 아주 단순한 하루 루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 3문장을 썼어요. 오늘 내가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걸 매일 10년 넘게 해오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이 작고 사소한 루틴이 그분을 무너지지 않게 만든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내가 나를 다룰 수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느낌, 그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일기장으로 되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울하게 늙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당신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1점. 하루의 리듬을 내가 정한다는 감각. 스스로 정한 규칙 하나. 매일 오전엔 산책을 한다. 매일 점심엔 식사를 기록한다. 이 작은 행동이 자기주도감을 되살립니다. 2점. 감정을 비워내는 통로를 갖고 있다. 글, 기도, 녹음, 유튜브, 편지, 대화. 어떤 형태든 안의 감정을 꺼내는 통로가 있어야 마음이 썩지 않습니다. 3점.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려식물, 유튜브 댓글 구독자, 산책 중 마주치는 이웃.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되는 존재가 있느냐입니다. 사람은요,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중심입니다.